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금일 이틀 연속 좀 장중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길인데 지수가 약간 좀 궁금하죠.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 시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오히려 반등할 것이고 급등세가 나오면 반락할 것이고 행보증나 추가 반등성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주입니다. 이번 최근에 저점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앞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2배 올라갔던 그 황금 같은 기회가 좀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지수가 이제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럽의 이제 코로나19 공동 대응 정책이 불발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응책을 마련하겠죠. 뭐 큰 대형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내일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금일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현재 한 이틀 연속 조정을 받는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조정을 받으려고 하면 조정의 폭을 보는 것인데 현재 이격률로 볼 적에 조정의 폭은 미약하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추세가 전환된 상태, 투자 심리도 살아있는 상태, 7박자가 잘 맞는 상태,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에 내일 옵션 만이기 때문에 약간 변곡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급락이 나타난다. 추격매도 내동매매를 자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급등한다라고 할 적에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급등했다가 바로 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5대5 비중을 보시되 내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추가 반등을 노려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가 늘어날 적에는 절대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선님. 예, 코스닥 지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바닥 상태로 V자 상승을 그리면서 이격도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5위선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5위선 매매를 쭉 이어가시면서 붕괴될 때 그때 한번 좀 경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가 이렇게 2년 동안 주가가 이미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2년간의 주가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아닙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주가 빠진 상태 이제 바닥 신호가 저번 달 나오고 이제 상승작형 양봉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월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지 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MTNW 공개 방송에서도 하면서 계속 가다가 조정시 사이즈하다가 놓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22선의 붕괴를 돌파할 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안 사면 이제 놓칠 수 있다. 이미 뭐 저점에서부터 제가 대응봉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위선 매매 계속 끝까지 이어가시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엄청난 강세가 나왔죠. 자,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배가 올라갔던 것처럼 큰 상승 랠리, 그래서 단기 급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면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장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좀 지수가 막판에 밀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막판에 밀린 이유가 중요하죠. 유럽 쪽에 코로나19 공동 대응책이 불발됐다. 하지만 뭐 계속 불발될까요? 그만큼 이제 추후 다시 또 공동 대응 정책을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은 농후하고요. 일단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후에 코로나 이제 합의 실패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4월 2일 기준점으로 해서 6천억 정도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다가 점차 자꾸 이제 5천억, 2천억,
천억대 이런 식으로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종가로 대음선이라든지 5일선 이탈되지 않은 정상적인 조정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5일선하고 2각 조표로 내려오는 거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기간 쪽은 포지션 자체가 외인들하고 일단 상승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추가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재차 반등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이 미 선물지수는 상승 전환을 이뤄지면서 아마 내일은 오늘 미 증시가 뭐 큰 폭의 급락만 없다라고 하면 내일장 시가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순매수 전환 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인들의 매도 물량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매수 전환만 이뤄진다라고 하면 기간 쪽에 이제 증권 안정 펀드 자금과 더불어서 좀 더 강한 탄력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코스피 21선 돌파, 5주선 회복과 함께 중기 적산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전기차 업종, 헬스케어 테마 업종이 강했죠. 그래서 앞으로 IT 업종과 특히 이제 전기차, 자동차 업종 저가 매수 관점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노린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코스피, 월봉, 5개월 이평선 회복도 안 됐죠. 아직 일단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혹은 다음 달이라도 향후 5개월 이평선 회복되는 순간부터 좀 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1450포인트대 제가 그어드린 이 하단 추세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왔죠. 앞으로도 이 중장기는 하단 추세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는 21선 돌파한 만큼 이제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 수급은 외인들의 수급 동향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나올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린애님. 네.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내일이면 이제 옵션 만기일 대비 약간 병옥점에 들어가는데 지수가 급등할 적에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대건설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서서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이격률은 현재 이격이 짧습니다. 그래서 현재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작고요. 조만간에 한번 급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뭐 그렇다고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그렇다는 거죠. 이럴 적에 삼박자가 잘 맞고 또 단기 지표도 매수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대량 걸린 날 종가도 돌파 지지를 오늘 잘 받으면서 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고 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삼성 SDI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상향 어저께죠. 어저께 쌍바닥을 어저께 시연하고 오늘 방향이 우위로 잡혔다. 3일째 3박자죠. 이럴 적에 심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단기 지표는 선행성 선매수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은 고래 방향도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우리가 항상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라고 다음 주까지 추가 상승들을 노려보시기 바라고 항상 바닥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래기법에서는 720에서는 바로 바닥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20에서는 손절 라인대 또는 지지선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예, 첫 번째 정보 에스코넥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관련주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갔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증시가 왜 내려갔죠?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졌죠. 이제 코로나 지수가 올라가죠? 코로나19 관련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치료제, 뭐 진단키트, 뭐 등등 참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그쪽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관련주라기보다는 실업률이 이제 많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 발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관련주 관점에서 에스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밴드를 첫 돌파할 때는 그때도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월봉 차트가 이제 몇 년간의 조정을 받고 이제 5개월선 첫 회복과 직전의 대응방의 절반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장기 상승 초기 그 장기가 시작할 때 오늘 주봉에서 중기도 첫 돌파 장기 상승 초기에 주봉이 첫 돌파할 때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매수가 오늘 장중에 기관 매수 1위 코스닥 종목이 에스코넥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매수량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특징적인 수급 있죠. 매수 1위 이런 건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수급과
월봉 바닥에 주봉이 첫 돌파하는데 일봉 오늘 첫 대량 거래 실리는 이 밴드 돌파에 딱 따라붙으면 오늘 상한가가 바로 붙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핫 이슈의 어떤 이슈가 떠오르는 종목이면서 이런 차트의 방향이 나타났을 때 이때 바로 따라 붙는 거죠. 원래 밴드 돌파면 제가 급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따라 붙고 지금부터는 이 밴드 기준 가지고 점진적 상승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의 하락과 함께 덩달아 많이 밀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결국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상승을 이 이상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고요. 전기차 관련주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서의 앞으로 테슬라의 실적도 전기차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1분기 뭐 최대 매출액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잘 올라오고 있는 게 전기차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점진적 상승 노리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좋다는 게 아니고 2배 이렇게 2배 이번 연도 2배 내년도 또 2배 그럼 뭐 약간 뭐 실적이야 오차가 있겠죠. 하지만 가파른 실적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22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금요일은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좀 이제 들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CI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전지로 좀 유명한 기업이죠. 국제 과제를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길 이 721선 부근 이하에서만 보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거의 성공하는 경우가 99.9%다.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데 이 부분에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 항상 성공을 했죠. 그만큼 721선 대세 상승의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권이고요. 일단 이 종목은 그만큼 작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도 누적 수주 잔량만 1,800억 정도 되죠. 그만큼 앞으로 고체 전해질 소재 합성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61선을 돌파했습니다. 6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보는 거죠.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 최대 매물대는 저 4,000원대 초중반대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거고요. 이 종목의 집중 매수권이었다라고 좀 보게 되면 역시 721선 부근에서 5일선 회복하는 시점 3월 24일, 25일 파라볼릭이 첫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는 시점 역시 3월 24일에서 3월 25일 날이 그때가 집중 매수권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제가 이제 3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채 매입, 미국의 회사채 매입과 함께 대형 호재가 나왔다. 본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역시 적중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3월 24일, 25일 날 저가 매수 집중적으로 보신 분들은 대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 상투 신호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 종목 하단 추세 부근이 2,000원대 초반대였죠. 그래서 주식은 하단 추세 근접 시 본다라고 하면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죠. 상단 추세 근접할 때는 역시 저항권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겠죠. 여기서 4,000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역시 이제 상단 추세 근접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대 이상 이제 향후 이 추세를 저항받고 또 미끄러지는지 돌파 지지를 받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IS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테슬라 수혜주 중에 하나죠. 예전에 테슬라 쪽에 이제 부품을 공급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기업인 것 같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MACD 같은 경우 이제 내일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721선 부근 최대 매물대 부근인 1,000원대 중반대, 1,500원에서 1,600원대 그 부근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신공항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것도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주봉상, 코스피, 코스닥과 함께 역시 똑같이 적산병이 나오고 있죠. 대신 뭐 지금은 바닥권 매수권은 좀 이제 지난 상태에서 이번 주 강하게 올라갈 때는 1,000원대 중반대에서는 저항권에서는 매도 관점 이후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대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 분들은 최대 주주가
최근 들어 900원대 부근에서 장내 매수세가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역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쪽으로 또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그래서 항상 최대 주주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YIK도 제가 1,900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3,000원대에 좀 크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무기술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추가 매수세가 2,000원대에서 초중반대 들어오고 역시 3,000원 이상 올라가고요.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부회장 같은 경우 매수세가 바닥권에 들어오고 역시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임원들, 최대주주, 대표이사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럴 때만 또 집중만 잘한다라고 해도 거의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매매에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는 이번 주 강하게 올라갈 때가 일단 저항권 돌파는지 저항받고 미끄러지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00원 이하가 일단은 바닥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 전기차 종목 설명 두 종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장 옵션 만기일인데요. 일단 기간 쪽 수급 동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네, 다음 종목 솔리드인데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5G 관련주죠. 이제 통신 3사의 또 5G 장비 납품 또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관심권에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다 인프라가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5G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자모 통신 관련주라는 관점이 이제 왜 양자모 통신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전송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양자모 통신 관련 분야도 어차피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같이 뜰 수밖에 없는 이제 보안 시장이고요. 총선 정책 1호가 이번에 무선 와이파이만 구축이기 때문에 이번 현재 총선 이후에 또 정책을 얘기했던 공약을 앞으로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 이 무선 와이파이만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솔리드 위치 보시게 되면은 월봉이 이제 직전의 음봉을 첫 번째 넘어서면서 상승 자극형 양봉이기 때문에 월봉이 시작인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거. 제 꿈의 차트를 여기서 보여드리질 못하고 있지만 MTMW 무료 방송 오시게 되면은 꿈의 차트라고 해서 제가 신호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가 상승의 변곡점의 신호가 포착된 게 바로 솔리드거든요.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신풍지약 대폭등했죠. 두 번째 모트렉스 자율주행차 폭등했죠. 세 번째 솔리드가 지금 포착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위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5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속에서는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면 상승 흐름을 좀 더 연속적 상승을 좀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가 이제 20주표 첫 돌파, 그래서 월봉이 첫, 주봉도 첫 중장기 시작이라서 참 안정감 있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봉 차트가 대부분 외바닥으로 V자로 올라간 감이 있어서 신규 매수 관점에 지금은 조금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5일선이 깨지면 이적인 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면서 일단 5일선 매매로 뭐든지 간에 지금 V자 올라간 것은 좀 대응을 좀 5일선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턴 어라운드 기업이 주가가 잘 갑니다. 이렇게 대폭 실적이 확대되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해야 뭔가 주식은 어차피 실적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의 급격한 전환 이런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솔리드보다는 에코폴은 절대적 수치의 퍼가 낮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고 이거는 저평가라고 볼 수 없겠지만 턴 어라운드라는 개념에서 좀 관심 꺼내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래 전문가님. 자,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우리가 때를 잘 맞춰서 사야 되는데 저는 파미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세 지난번에 참 엄청 많이 먹었죠. 네, 현재 보면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났는데 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현재는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기간 조정을 받을 적에는 항상 5선이 붕괴된 날로부터 보는 거죠. 기법은 말 그대로 기법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일이 7일째,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16,000원이야.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16,000원이야. 장중 번개 방송에서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것이 매수 가격이 16,1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1차 매수권, 14,000원대가 2차 매수권. 그다음에 11,000원대가 14,000원, 13,000원대가 2차 매수. 그래서 항상 우리 1차 매수할 때는 10%뿐이 못합니다. 또 현재 경고 종목이고 조정이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현재 16,000원이면 우리가 선매수권이라고 그래요. 선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인 매수가 아닙니다.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미리 한번 사본다 그런 얘기고, 그냥 미리 이제 선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게 되면 항상 5선 이상 급등할 때 상처도 매도한다. 그리고 항상 종가로 5선을 회복하면 1차 재매수, 다음날 지지받으면 2차 매수, 근데 갈 적에 3차 매수. 그래서 우리가 투자 격언해 보면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 요거 상단 추세, 요것이 1차 지지선이고요. 이거가 2차 지지선이고 3차 지지선, 3차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가는 주식이라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을 받을 때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상단 추세에서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단추의 지지를 받을 적에 5선을 회복한 거하고 회복하지 않은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회복하지 못했을 적에는 항상 우리가 반등서 단타 개념이라고 하고요. 회복해도 단타로 매도 이후에 종가나 다음날 지지받으면 재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고 모레가 금요일이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가 3주째가 됩니다. 3주째는 병우점이죠. 항상 1, 3, 5, 7, 9, 11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파메셀 같은 경우 다음 주는 또 신고가 패턴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지금은 2차 상승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은요, 장중이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쇼를 부립니다. 그래서 내동 매매 조심해야 됩니다. 급락할 적에는 추격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등할 적에는 절대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정을 받을 때는 행보 등락형일 때는 급등할 때 고점에서 반락하면 저점에서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단타를 여러 번 병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점리적 가는 것인데, 그 등락을 일일이 샀다 팔다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보유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일 안전한 매매 방법이 5일선 매매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이 5일선 매매는 초보자 되시는 분들, 특히 직장 되시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 이제 MTNW 붙여서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거기 공명 정주 전문가 찾아서 무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저녁 9시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역시 2017년도 어게인, 2017년도 코스닥 유동성 장세 종목들은 무엇을 집중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때는 바이오 업종만 집중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2020년 오히려 유동성은 더 많이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세가 도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낙 선생님. 예, MTNW 노란톡 검색하시면 또 강남 큰손 또 보실 겁니다. 꼭 무료로 카톡 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통해 MTNW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질적으로 콘텐츠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에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토의 다음날 주도 테마, 그리고 이 하디슈를 통한 다음날 급등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방송 입장하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네 전문가님. 자, MTNW 노란톡 반드시 가입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장중에 수시로 종목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항상 AS도 해주고, 항상 노란톡 들어오실 적에 그 노란톡 보면 이름 있죠? 네, 거기를 잘 보세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성공 투자 빌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